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수의사 김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구제역 백신과 SP 엘라이자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현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항체 검사, 그 다음에 중화항체 검사의 중요성, 세 번째 SP 엘라이자 검사와 중화항체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비교, 그 다음에 네 번째 백신 후 SP 엘라이자 검사와 중화항체 검사 비교,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에서 사용 중인 프리오닉스 키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항체 검사 방법입니다. 크게는 SP 항체 검사와 그 다음에 외부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NSP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SP 검사는 중화항체 검사와 엘라이자 검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화항체 검사의 경우는 세포 배양을 해야 돼서 2, 3일의 검사 소요기간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에서 실험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SP 엘라이자 검사법은 간편하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그 SP 엘라이자 키트로는 스위스 회사의 프리오닉스 키트가 있습니다. 이 프리오닉스는 5원 12,4 항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I 값 50을 기준으로 해서 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리오닉스 키트의 그 검사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키트에 깔려있는 항원을 바탕으로 테스트할 샘플을 분주하게 되면 항체가 있을 경우 이 키트에 있는 항원과 결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빛을 낼 수 있는 항체를 이제 2차적으로 붙여 가지고 그 항원 항체 반응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 그 샘플에 항체가 많으면 1차 그 항원 항체 반응에서 샘플과 그 많이 붙게 되고요. 만약에 항체가 적게 되면 그 항원 항체 반응이 적어서 빛을 내는 항체가 더 많이 그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I 값에 따라서 50 이상을 항체 양성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화항체 검사의 중요성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제가 PRRS 면역 반응을 좀 소개하려고 갖고 와 봤는데요. 보통 PRRS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7에서 10일 지난 시점에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 발생되는 이 항체는, 측정되는 항체는 그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아니고요. 중화할 수 있는 항체는 감염 후에 4주 이상 지난 시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역 바이러스 그 항체 검사를 여기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감염 후 7에서 10일 이내에 측정되는 이 항체는 일반 그 SP 엘라이자 검사라고 비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4주 이상 지난 시점에 그 중화항체를 측정하는 게 이제 중화항체 검사이기 때문에 중화항체 검사가 실제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걸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법입니다. 세 번째, SP 엘라이자와 그 다음에 중화항체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비교한 논문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 4가지 실험 검사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PCE는 지금 사용 중인 프리오닉스 키트이고요. 그 다음에 LPBE는 중국 란저우에서 개발한 엘라이자 키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중화항체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프리오닉스 엘라이자 키트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란저우 키트에서는 25개, 그 다음에 중화항체 검사에서는 19개와 9개의 샘플에서 양성 결과가 나타났고요. 반대로 SP 그 프리오닉스 키트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났지만 란저우 키트에서는 147개, 그 다음에 중화항체 검사에서는 164개와 342개의 샘플에서 음성의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오닉스 키트의 위양성률은 이 논문 결과에 따르면 20% 이상이고요.
또 중화항체와 비교했을 때는 50% 정도 위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양성률은 그 SP 엘라이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는 그 음성인 그런 수치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백신 후 SP 엘라이자 검사와 중화항체 검사 비교한 실험인데요. 국내에서 실험했던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사용한 바이러스 스트레인 그 주는 총 6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524, 53039, 그 다음에 5원 캄포스, 5 프리모스키 14, 이 3가지에 대한 그 결과치만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 결과 SP 엘라이자 프리오닉스 키트 상에서는 그 PI값 50 기준으로 A, B, C 세 백신 모두 그 항체 100%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PI 수치값만으로 봤을 때는 B 백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화항체 검사는 좀 다릅니다. 중화항체는 이제 타이터 값을 기준으로 1.5 이상을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양성률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중화항체 검사 결과에서는 C 백신이 가장 높은 중화항체 타이터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앞에서 보여드린 두 개와 다른 실험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농장에서 우원 캄포스와 그 다음에 프리모스키 14 백신을 적용하고 SP 엘라이자 검사와 중화항체 검사를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SP 엘라이자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B 백신이 C 백신보다 항체 양성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인 중화항체 검사 결과는 반대인 C 백신이 오히려 B 백신보다 항체 양성률이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P 엘라이자 검사와 중화항체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리오닉스 키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키트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A 백신을 적용을 하고 나서 프리오닉스 키트로 했을 때는 항체 양성률이 40%밖에 안 되지만 동일한 샘플을 러시아 키트로 다시 해봤을 때는 양성률이 100%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백신이 B 백신을 적용했을 때는 프리오닉스는 양성률이 67%, 러시아 키트는 40%로 이렇게 같은 샘플을 사용했음에도 키트에 따라서 항체 양성률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개발된 바이노트 키트를 적용을 해 봤을 때 프리오닉스 키트에서는 양성률이 20%, 뭐 40%, 13.3%로 낮게 나오는 샘플을 가지고 바이오노트 키트로 다시 실험을 했을 때는 양성률이 100%, 80%, 90%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트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화항체까지 한번 비교를 해 봤을 때 바이오노트와 중화항체의 항체 양성률은 거의 비슷한 것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프리오닉스 키트는 그에 반해서 뭐 10% 이상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구제 항체 검사에서 프리오닉스 키트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를 한 이후에 만약에 30% 미만의 항체 양성률을 보일 경우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올해 1월부터는 프리오닉스 키트 또는 메디안노틱스 키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1차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30% 미만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농장에서 체열을 해서 다시 검사하는 게 아니라 1차 검사했던 동일한 샘플을 가지고 1차에 사용하지 않은 키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2차 실험을 해서 똑같이 30% 미만이 나왔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이오노트 키트가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정착이 돼서 적용이 되면 아마 그 백신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양성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농장은 거의 없거나 굉장히 그 농장 수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